이분 하면은 이 제목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모르 파티. 누굽니까? 김기현 아나운서. 바로 가수 김연자 씨의 네. 이야기입니다. 이 김연자 씨가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그 북한에서 공연을 했던 그때 당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해서 아, 맞아. 화제가 북한 공연 한 적 있어요. 기억나요. 네. 되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 전이죠. 2001년. 네. 국내 가수로서는 최초로 북한에 가서 공연을 치릅니다. 이거 네. 굉장히 대단한 거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평양에 도착했는데 굉장히 좀 무서웠다고 해요. 아이고.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어떡하나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해서 갔는데 앞에서 이제 분홍색 꽃을 든 아줌마들이 굉장히 날 반겨줬고 네. 자선 공연을 사실 2년 동안 해왔었는데 당시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자선 공연이 웬 말이냐 하면서 금일봉까지 줬다는 그 스토리를 공개를 했습니다. 2001년 우리나라 가수 최초라는 말은 조용필 씨보다도 먼저 북한에 첫 단독 공연했다는 그 말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한테 금일봉 레알 근데 진짜로 하니까 뭐 어쩔 믿어야 되잖아요. 진짜 그거 대단합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네, 김일봉까지 받았다라는 김연자 씨인데요. 아찔했던 일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연이 끝나고 이제 만찬 자리가 있었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있으니까 궁금한 게 일반 사람들 많을 수 있잖아요. 신기하기도 한데 네, 굉장히 용기도 있으셨나 봐요. 위원장님, 혈액형이 뭐예요? 물어본 거예요. 순간 분위기가 엄청나게 살벌하게 싸늘해졌다라는 것이고요. 이른바 갑분싸. 네, 물어보면 안 되신다고 옆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네. 그때 김 위원장이 괜찮다고 하면서 나 A형이라고 말해줬다 이런 일화를 전달했는데 측근들은 놀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 놀란 가슴 아마 주변 사람들은 쓸어내렸을 것 같기도 하는데 사실 뭐 히트곡 하면 수많은 곡이라서 뭐 일일이 열갈 수도 없잖아요. 하정은 평론가님. 예, 그렇죠. 김연자 씨 뭐 히트곡 정말 많았고 옛날에 수운동부터 해서 최근에는 아모르 파티 이게 트로트하고 그 EDM을 결합을 시켜서 젊은 층한테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대학 축제에서도 사랑받고 네. 그러는데 사람이 그 가수가 자기 인생을 가사 따라 살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요거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아모르 파티 보면 가사가 네. 연애는 필수, 네. 결혼은 선택. 거기 아하. 그 가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진짜 김연자 씨가 지금 7년째 소속사 대표하고 공개 연애를 하면서 그래요? 결혼은 안 하고 있으니까 아하. 정말 본인 노래 가사대로 결혼은 선택이고 연애는 필수로. 아하. 근데 그 전에 김연자 씨가 일본에서 30년 동안 결혼 생활했을 때 굉장히 안 좋게 파경이 됐고 이혼이 됐거든요. 아픔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네. 뭐 어떻게 힘들게 결혼 생활을 한 분들 보면 다시는 뭐 남자 안 만난다, 지긋지긋하다 네. 이럴 수도 있는데 역시 또 이분은 연애는 필수 이렇게 되다 아하. 보니까 지금 열애는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공개 연애가 편하다는 김연자 씨의 히트곡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아모르 파티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람 두렵지 않지. 뭐를 봤지? 이야, 어떻게 하죠? 지금 저 연세에. 1952년, 59년생이니까 62세입니다. 이야. 예, 환갑친가 마돈나보다 한 살이 어린데요. 예. 그런데 김연자 씨의 경우에 저렇게 연애는 필수, 결혼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네. 60대가 돼 보면 어떤 것도 포용할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죠. 더구나 그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18살 연상의 남편이 김연자 씨가 모았던 축덕대 돈에 대해서 전부 다 가져가 버리셨고 아하. 진짜 옷 트렁크도 제대로 못 챙기고 귀국했기 때문에 아마 남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으실 거예요. 아까 뭐 강아지 사건 이상으로. 그리고 네. 근데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 7년째 공개 연애 중인데 거의 싸움을 하는데 딱 하나 갖고 싸운답니다. 뭘까요? 김연자 씨는 술을 좋아하는데 애인은 술을 네. 싫어한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만 먹으라고 네. 먹으라고 한답니다. 건강 걱정되셨겠죠. 네, 네. 그런데 저 아모르 파티가요. 최근에 나온 노래가 아니라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아모르 파티가 2013년에 발표됐는데 이 노래가 정통 트로트는 아닙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트로트에다 EDM을 접목한 것인데 EDM은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이라고 해서 클럽, 페스티벌, 파티에서 울려 퍼지는 전자음악을 말합니다. 트로트에 EDM을 접목시켰더니 사람들이 낯서니까 외면을 받은 겁니다. 김연자 씨도 이 곡을 발표하고 조기 활동을 접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 4년 후에
우연한 기회에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아하. 4년을 한 음악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노래를 열창을 했는데 그곳에 와 있던 한 아이돌 그룹의 팬들이, 정확히는 엑소 팬들이 노래를 듣더니 이 노래 좋은데? SNS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아하. 그러면서 젊은이들 사이에 먼저 입소문이 퍼지면서 역주행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정말 기회는 한순간에 다시 찾아오네요, 손정희 변호사님. 네, 이 분이 사실은 제2의 전성기를 열어준 곡이 그 인생곡이 된 상황인데요. 네. 가수 김연자 씨 이야기를 하면 작곡가 윤일상 씨가 무슨 노래를 하고 싶냐 물어서 인생 창가를 하고 싶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제목이 이제 연자송. 이름을 붙인 연자송이었다라고 하는데 처음 듣고는 깜짝 놀라서 이게 뭔 노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전국 노래자랑에서 몇 번 불렀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숨이 차다고 하고 네. 어디서 어디까지가 1절이냐고 해서 빨리 접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모레 파트는 가사도 익숙하지 않았을 때 접은 노래라고 했는데 PD님이 이제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 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해주면서 이렇게 인기를 얻었다라고 하고요. 젊은 세대에 맞는 노래라니까 이렇게 빵빵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연자 씨의 히트곡은 뭐 열거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아모르 파티 말고 다른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믿어줄게요 나만 사랑한다면 딱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내가 전화할 때 늦춰도 싶은 대로 내게로 달려와요 꿈을 대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옆길로 새지도 말고 야, 이 진짜 리듬이 그냥 들썩들썩 하는데요, 진짜. 네. 근데 이 나이까지 또 슬럼프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건재할 수 있는 거는 김연자 씨의 노래 실력입니다. 그러겠죠. 1974년에 데뷔했을 때부터도 노래 실력으로 돋보였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노래의 꽃다발이랑 그때 뭐 테이프 같은 거, 뭐 휴게소 같은 거 팔았잖아요. 맞아요, 네. 350만 장이 팔려서 이야. 어머니에게 84년도에 1억짜리 집을 사드린 것도 있는데 네. 62살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시대와 호흡하고 네. EDM까지 하고 젊은 애들 마음들까지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늙어가거나 낡아지지 않고 네. 늘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랑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네.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도 사실 김연자 씨 인기가 하늘을 찔렀다 이런 얘기 있던데 어떻습니까, 일본에서는? 찔렀죠. 아하. 하늘을. 엔카의 여왕이라고 할 정도로. 엔카의 영화. 엔카가 일본의 노래인데 일본 사람이 아니라 남의 나라,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이 와서 거기에서 여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기를 누린 건데 네. 일본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음악 시장이기 때문에 아하. 거기에서 톱을 찍으면 네. 수입이 최소 수백억부터 시작을 할 수가 네. 있거든요. 김연자 씨가 일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최소한 1,000억은 벌지 않았겠느냐. 아하. 그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이혼하면서 김연자 씨 손에 남은 돈은 0원. 한 푼도 안 남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왜냐하면 당시에 남편이 18살 연상의 그 남편이 그 여자는 남편한테 모든 걸 맡겨야 된다. 노래만 하면 된다. 김연자 씨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다 통장을 맡겼었는데 이혼하면서 나한테 돈 한 푼 안 돌려주고 위자료도 안 줬다. 아하. 결국 빈 털터리로 한국에 온 거죠. 네. 근데 낙담하지 않고 그 엄청난 노래 실력으로 그 10분 내로 그 김연자 씨가 엄청난 성량을 노래할 때 마이크를 쭉 빼는 거 있거든요. 아, 네. 여자는 하면서 네. 그걸로 다시 한국을 휩쓸면서 아하. 또다시 행사의 여왕이 됐습니다. 그 자존심 세다는 그 어렵다는 일본 시장 엔카 시장에서 1위를 탑을 15번 차지했을 정도니까 일본도 인정한 노래 실력이란 얘기예요. 관련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김연자 씨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명예는 진짜 많이 얻었거든요. 가수 김연자로서. 근데 그 뭐랄까 경제적인 면은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전부 다 이제 저는 제 그 출연료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모든 걸 다 남편이 관리했기 때문에 정말 노래 한 만큼 많이는 아니래도 제가 살아갈 수 있게끔만 그 사람이 준비를 해줬으면 참 좋았었는데 넌 남편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했는데 막상 남편이 맨날 18번이 그 돈 없다, 돈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양반은 돈을 어디다 썼대요? 그게 제 생각에는 역시 제 관리하느라 다 쓰지 않았나. 아유, 그건 착한 마음이고 어디다 그렇게 그 많은 돈을 무슨 뭐. 생각해야죠. 네. 앞서 임채무 씨도 그렇고 김연자 씨도 그렇고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어우 이 바보같이 착해 왜 이렇게 바보같이 착해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하지만 두 분께 김연자 씨 그리고 임채무 씨 다 힘내시고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 제3의 전성기도 누리실 수 있도록 뉴스파이터가 따뜻하게 힘있게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